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자, 네. 오늘 통 기자와 함께 나폴리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은 김민재 얘기가 아닙니다. 나폴리인데. 그렇죠. 네.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는 잔류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영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지 언론을 통해서 국내 그 미드필더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일 마티노와 칼투나폴리 24 둘 다 이제 네. 주로 나폴리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 많이 듣게 되는 그쪽 매체들인데 이 두 매체를 종합하면 비슷합니다. 나폴리가 황인범 그리고 이강인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 한국인 미드필더의 영입을 한 명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뒤로 대단히 추가된 내용이 있다거나 그동안 협상 소식이 있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제 관심 그리고 이제 이적의 영입에 대한 의사 이 정도의 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좀 축구를 확실히 볼 줄 아네요, 나폴리가.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그래도 세리아에 가면 가장 그래도 승산이 있을 만한 선수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선수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일단 지금 나폴리가 올 시즌에 우승했기 때문에 어쨌든 세리아 최강팀 아닙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선수들만 봐도 올 시즌 활약들이 정말 좋았던 로버트카나 앙기사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 선수를 보강한다는 거는 우리 선수를 백업으로 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쪽으로 좀 더 볼 수 있습니까? 후자다. 기존 선수가 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가장 주전 자리가 확고했던 로버트카와 앙기사 노예처럼 뛰었던 이 두 선수는 그냥 재계약을 하고 남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엘린스키 같은 경우 주전 3인방 중에서 지엘린스키가 이제 이탈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테이션 멤버였던 른돈벨레는 당연히 완전 영입은 하지 못한다. 올 시즌도 토트넘이 그 급여를 상당 부분 보전을 해줘가지고 데려온 거였기 때문에 게다가 완전 영입 조건이 3천 얼마 유로였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는 돈이었어요. 진짜 하드캐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주전급의 이탈 가능성, 그 다음에 로테이션 멤버 한 명은 이탈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업이거나 로테이션 멤버 누가 있느냐? 디에고 데메. 예전에는 주전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상 여파도 있고 해서 거의 못 뛴 선수고, 엘리프 엘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젤린스키와 비슷한 성향의 공격적인 중미인데 이번 시즌은 윙어 백업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오시면 없을 때도 전방에 나와서 전방도 한 경기 했고요. 좀 공격자원 반 미드필더 반이라서 완전 미드필더 아니고요. 다음 청소년 대표 출신의 유망주지만 임대를 좀 거쳤다가 이번 시즌 1군에 돌아온 잔루카 가에타노 이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못 뛰었어요. 물론 1년 경험 쌓고 내년부터는 1군에서 많이 뛸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 그래서 보여준 게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업 중에서 주전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엘마스 정도인데 엘마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진 백업도 보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더가 일단 숫자적으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특히 주전급 한 명을 살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백업급 중에서도 데메와 가에타노 같은 경우는 떠날 가능성이 또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나폴리 1군이 지금 챔피언 나가니까 더블 스쿼드가 필요할 텐데 3명의 더블 스쿼드는 6명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적으면 3명만, 많아도 5명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주전급을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뛸 수 있는 선수들 급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황인범, 이강인 선수도 후보 대상이 있다. 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나폴리에 간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버트카하고 앙기사가 남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딱 맞네요. 황인범, 이강인 같은 경우에 한국 선수들 중에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맞습니다. 일단 3미들 조합에서 이제 지엘린스키가 앞으로 올라가고 로버트카랑 앙기사가 뒤로 가서 4-2-3-1이 될 때도 있을 정도로 저 자리는 좀 공격적인 선수가 맡아야 하는 자리예요. 공격적인 메젤라라고도 할 수 있고 공미 반 중미 반인데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원래 공미고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좀 중미 가까운 자리를 잘 소화하고 있는 거니까 딱 맞고요. 황인범 선수 역시 중미, 공미 왔다 갔다 하면서 뛸 수 있는 선수니까 딱 맞죠. 그리고 이 팀엔 전담 키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황인범 선수도 나폴리급의 팀에서 황인범 선수의 현재 킥력이 전담 키커로 아주 만족스러운지는 이견이 여진 있겠지만 일단 킥이 좋은 선수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린스키 선수 나간 자리에 키커라는 요소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다. 여러모로 상당히 좀 괜찮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라는 팀이 이탈리아에서는 그래도 좀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팀.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좀 자유분방하게 뛰는 게 아니고 정해진 위치들을 옮겨 다니면서 그 팀 상황에 맞춰서 이제 팀 조직에 맞춰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뛰어야 되는데 이런 플레이를
벤투 감독 아래서도 많이 해봤고 뭐 다른 환경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황인범과 이강인은 이걸 할 줄 안다는 걸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나폴리는 러시아 리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흡이차. 네. 아 동료였죠. 그렇죠. 황인범 선수가 흡이차하고 같이 루빈 카잔에 또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김민재 선수 인스타에 네. 야 흡이차 월클 됐네. 예전엔 나랑 같이 뛰던 뭐 이런 거 달기도 했었어요.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선수가 물론 뭐 한국 선수가 아니더라도 세리아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선수들이지만 지금 현재 보도들을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팬들에 대한 어떤 좀 고려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콕 찍어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네.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저는 이게 비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케팅용 선수라는 말을 사실 네. 팬들은 많이 하지만 진짜 마케팅용이라서 안 쓸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약간 조롱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축구에서 마케팅만을 위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몇몇 유럽 팀들이 아시아 선수를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뭐 일본인이 중국인이 뭐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력이 없는데 단순히 뭐 장사를 위해서 선수 영입한다? 잘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건 가능하지만 그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팀에서 뛰어야 마케팅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벤치에만 박혀 있다가 1년 있다 나갈 건 마케팅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최근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가지고 마케팅적으로 상당히 좀 재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현지에서 아시아 투어 정확히 말하면 한국 투어죠. 네. 네, 한국이랑 그 애프터 시즌 투어를 할 수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컨펌은 아니죠. 대한축구협회 컨펌은 네. 안 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나폴리 측은 분명히 의사가 있고 이제 한국의 그 주최 측과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셔도 돼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선수 영입 얘기에는 이 마케팅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단 김민재 선수를 타고 한국 기업의 어떤 그 스폰도 이미 받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겸사겸사라고 본다면 뭐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 선수들 두 명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비자만 받으면은 외국인 제한이 없잖아요. 워크퍼밋. 네, 워크퍼밋 받으면은.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선수 둘 중에 하나가 됐든 둘 다가 됐든 어쨌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연합 소속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 되죠. 네, 네. 그 프리미어리그를 뺀 사실 대부분의 유럽 리그들은 그 non-EU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 네. 쿼터를 가지고 있죠. 네. 네. 근데 이탈리아는 좀 특이합니다. 한 팀이 보유할 수 있는 non-EU를 전체 몇 명으로 이제 제한하는 게 네. 일반적인 방식인데 여기는 해당 시즌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 특히 세리에 안에서 사오는 건 괜찮은데 타 국의 리그에서 영입해오는 선수의 경우에만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세리아에 뛰고 있던 선수들은 오케이 너는 인정. 네. 근데 그 다른 리그에서 외국 리그에 데리고 올 때는 좀 복잡하군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되는데 두 번째 선수를 살 때부터는 한 명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그냥 살 수 있고 만약에 뭐 황인범, 이강인 둘 다 사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나폴리에 있던 너뉴 선수 한 명이 나가면서 이 둘 외에는 다른 너뉴가 더 안 오면 돼요.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른 나니우 선수 영입 안 하고 황인범만 만약에 영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강인까지 영입 만약에 한다. 하면 기존에 있던 나니우 선수 한 명을 이제 네. 내보내야 되는데 누가 됐든 간에 네. 그런데 뭐 사실 현재 예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잔류보다는 뭐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 뭐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자리를 터주고 간다. 뭐 이런 구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뭔가 한국인 슬롯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나니우라는 게 원체 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남미 선수를 위해서 남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그렇죠. 하고 남미 선수들이 뭐 가성비도 좋고. 네. 네. 특히 아프리카 선수도 그렇고요. 네. 일단 나폴리는 당장 아프리카 선수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다른 이제 나폴리가 영입할 수 있다고 알려진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김민재의 대체자 후보들인데, 수비 쪽에. 네. 뭐 이탈리아 안에 있는 뭐 스칼비니 같은 센터백들은 뭐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데리고 오려고 시도한다는 소문 있는 선수들도 은디카 프랑스 국적이고 도에키 네덜란드 국적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루머난 선수들 중에서는 노니우가 이 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야, 나니우 규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나폴리 우승 파티하고 막 그 모습 보면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뽕이 더 차지 않았을까? 이 팀의 애정과
팬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게 생겨서 오케이 챔스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네. 결정은 선수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의 결정에는 좀 논리로만 되지 않는 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죠. 진짜 참 매력적인 이탈리 축구는 매 시즌 우승 마지막 경기 때 우승이 아니더라도 막 내려와가지고 막 옷 뺏겨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 선수가 당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함께 거기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 보니까 보는 저도 막 뽕이 차가지고 네. 네. 당하는 그날 우디네세 원정 경기에서는 네. 금빛 선수가 약간 당황한 것 같은 기색이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 경기 홈에서 이제 우승 축하 자축연을 하는 네. 경기에서는 이제 본인도 이런 분위기구나 이제 알았는지 둘이더라고요. 네, 막 하고 막 뭐 이렇게 운동벨렌가 한테 막야 이렇게 하고 그 인스타에 올라온 폰 들고 다니는 그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 참 매력적인 리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프 온리 간다고 하면 황인범이 됐든 이강인이 됐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 간다고 하면 통 기자 생각 어떻습니까? 두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에게 더 어울리고 어떤 선수에게 더 전망이 좋고 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둘 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까 말한 그 지엘린스키 대체자 자리뿐 네. 아니라 나폴리가 가장 원하는 프로필의 선수는 후방 플레이메이커도 유사시에 백업을 봐줄 수 있는 선수이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후방 플레이메이커 자리에 로버트카랑 비슷한 기량의 선수를 더블로 놓기에는 너무 낭비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테크닉이 좋으니까 그쪽을 백업을 봐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예전 케이스지만 거의 20년 전이지만 AC 밀란의 후이 코스타가 필로 빠지면 대신 내려가서 거기 뛰었거든요. 피오렌티나 시절에는 완전한 공미였는데 네. AC 밀란 가서는 AC 밀란 가서도 보통은 완전 네. 공미였지만 필로가 빠질 경우에 그 백업을 후이 코스타가 봤어요. 이런 식으로 공미가 내려가서 레지스타 백업을 많이 봅니다. 이게 가능한 공미면 더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딱 황인범이네. 황인범 되고요. 네. 이강인 선수도 현재 다양한 포지션을 이제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범용성이 성장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그렇죠. 가능하지 않나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매 경기 리커버리 기록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수비형 미들로 완전 전업을 시킨다가 아니고 유사시에 백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팀 플레이 능력을 겸비했다. 네. 이런 선수를 아마 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맞거든요. 저는 둘 다 맞고 둘 다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소문들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는 아틀레티코 설도 있고 네, 선택의 여지가 좀 더 많아 네. 보이고. 그리고 본인도 스페인 선호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황인범 선수는 황인범 선수한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제 빅리그를 가는 게 굉장히 절실한 타이밍이기도 한데 사실 올림피아코스가 그렇게 싸게 내보내주는 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는 빅리그 상위권 팀이 있으면 정말 땡큐고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이제까지 각 리그에서 중위권 혹은 하위권 팀들에만 있었기 때문에 우승권 팀의 경기 운영과 트로피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이유가 좀 컸다고 해요. 하필 황인범 가자마자 올림피아코스 운영이 그 좀 약간 안 좋아지면서 올해 좀 그랬잖아요. 특히 회장님. 올림피아코스 치고는 성적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팀 운영도 좀 개판이고. 근데 나폴리는 뭐 내년에도 또 우승한다는 법은 없지만 최소한 세리에야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조별리그부터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최고 수준을 황인범 선수가 그 원했던 최고 수준의 축구라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지렌스키보다 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멘트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이런 전제가 가능하려면은 뭐 아직까지 거치가 그래도 100% 확정이 안 된 스팔레티 감독이 이 팀에 있느냐의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우승을 했지만 네. 감독이나 선수나 연봉을 팍팍 올려줄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일단 준톨리 단장, 네. 스팔레티 감독 지금 뭐 위쪽부터 네. 좀 이렇게 거치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썰까지 막 계속 나오고 있던데. 네, 뭐 준톨리, 스팔레티 둘 다요. 네.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나폴리의 상황 속에서 한국 선수들의 신규 영입설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도 좀 스타일도 이강인 선수가 또 그 약간 외모는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상당히 또 터프하고 열정이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마요르카 팬들께 죄송합니다만 팬의 수가 좀 큰 규모의 팀은 아니었잖아요. 사랑을 네네. 조금 약간 냉랭하게 받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받는 팀에 가서 잘하면 그리고 또 스페인어하고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굉장히 쉽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응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됐든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좀 호흡 맞추는 모습을 나폴리 선수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인범, 이강인이 찔러주고 흐비차나 오시면은 뭐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짓는 챔피언스리그의 그림도 우리가 한번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네. 자, 앞으로 또 추가 소식 들리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